서울에 사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유님. 오래전 이대 미용실에서 겪었던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제 사연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파마약만이 전부였다입니다. 때는 2007년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드렁큰 타이거 형에게 완전 빠져 있었고 JK 형의 웨트한 긴 머리 물결펌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파마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머리는 무조건 이대에서 해야 된다면서 자기도 머리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약속을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머리는 이대에서 해야지 라는 말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을 정도로 이대는 미용의 메카였으며 항상 사람들도 바글바글한 곳이었습니다. 맞아. 친구에게 파마는 얼마 정도 하냐 물어보니 6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여 곧장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러 달려갔고 파마하게 6만 원을 달라 했다가 동네에서 하면 3만 원이면 하는 걸 그렇게까지 비싸게 하냐며 꾸중을 듣고 설거지 한 달 당번을 조건으로 용돈을 받아 이대 미용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친구는 원래 자르던 디자이너 분에게 머리를 하러 갔고 저는 JK형 긴머리 물결펌 사진을 카운터에 보여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중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형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파마 가격은 8만 원인데 학생 할인에 첫 방문까지 해서 딱 6만 원에 맞춰준다 하셨고 혹시나 돈이 모자르면 어쩌지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덩치 큰 형이 완전 천사로 보이면서 곧장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마를 마는 도중 그 형 손이 굵어서인지 고무줄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겼고 너무 세게 당겨 파마를 마른 곳이 너무 아파 못 참겠어서 아프다 말하니 순간이지만 정색과 함께 살벌한 눈빛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느낌상 짜증이 올라오는 걸 꼭 참는 느낌으로 웃으며 다시 말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파마를 만 곳 중에 아픈 곳이 많았지만 그 디자이너 형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다 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갈 때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JK 형의 물결펌을 하고 간다는 생각에 잘 참을 수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 머리를 헹구러 샴푸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헹구고 거울로 보이는 너무 빠글빠글한 머리 상태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늘어지는 형태를 보고 사진과 너무 똑같아서 감동과 함께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점점 펴지는 것 같길래 디자이너 형을 쳐다봤더니 뭔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의 손이 바빠지더니 머리를 손가락으로 뱅글뱅글 돌리고 뭘 더 뿌리고 바르고 하더니 집에서 말릴 때도 이렇게 꼭 손으로 돌려주라면서 드라이를 하라고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팁을 알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마무리된 제 머리 상태는 JK 머리와 형태는 많이 비슷한데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손으로 만지면 물기가 많이 묻어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형은 매트한 느낌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 하셨고 그게 맞는 말 같다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감사 인사와 함께 결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대에서 머리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 기뻐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고 친구랑 같이 이대가 정말 최고더라. 역시 이대야 하면서 이대 찬양을 외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근데 너 머리가 아까보단 좀 풀린 것 같다? 라길래 아마 물기가 좀 말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입구에 도착했고 1층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그 많던 컬은 다 사라지고 원래 생머리가 많이 보여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거울을 확인해 보니 파마하기 전 머리로 돌아가 있어서 디자이너 형이 알려준 드라이 방법을 해봤는데 스킬 부족인지 저는 컬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 머리를 보시고 야, 너 머리 그게 파마한 거냐? 거짓말치고 다른 데다 돈 쓴 거 아니냐? 하면 엄청 혼내셨고 억울한 저는 분명 파마를 했는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됐다고 머리 냄새 좀 맡아보라고 파마향 나지 않냐고
파마를 컬이 아닌 파마향으로 어머니를 납득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머리 냄새를 맡아보신 어머니는 파마향이 조금 특이하다면서 잘 믿지 않으셨고, 저는 이때는 최신 약품을 써서 엄마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날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이너 형한테 들었던 설명 중 파마는 다다음 날까지 머리를 감지 않아야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감지 않고 파마가 굳혀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머리는 원래 생머리로 펴져 있었고, 그 다다음 날에는 파마약마저 사라진 제 원래 머리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모습을 보시곤 파마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 다시 미용실에 가서 제대로 해달라고 하든지 환불을 받아오라 하셨지만, 도무지 다시 그 미용실을 찾아가 디자이너 형에게 다시 맡기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어 못 믿겠고, 환불은 혼자 받으러 가기에는 무서워서 결국 환불도 못 받은 채 대략 1시간 정도 행복했던 물결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슬펐지만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웃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2대 미용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그 10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설거지 당번까지 하시고 머리도 안 나오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엄청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비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안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해당 디자이너에게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가 사진이랑 정말 다르게 나왔다라든지, 파마가 뭐 너무 빠글빠글하게 나왔다라든지, 색깔이 너무 다르다든지, 이런 거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도 머리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달 전에 열기구나 이제 이 잦은 시술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다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치. 근데 그 디자이너는, 이 사연자의 디자이너는 정말 몰랐을까? 알았겠지. 알았겠지? 알았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초보 디자이너일 확률이 좀 높고, 짐작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학생이니까 조용히 쉬쉬 이러고 모른 척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내가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맞아. 그 당시에 좀 많이 당했어. 그러면 프로의식이 더 장착된 디자이너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양심적으로 이제 내가 먼저 판단을 해서 고객님에게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오시면 재방문해 주시면 머리를 다시 좀 해드리겠다라는, 이제 AS를 해드리겠다라는 어떤 대처가 있었으면은 더 좋았겠다. 좀 좋지 않았을까. 그 맞아. 디자이너에게 좀 아쉽기는 해, 그런 대처가. 아마 근데 학생이었으니까 조금 더 맞아. 가벼운 마음이었을 그때 당시 좀 그랬어. 모르겠지만 이게 내 사연이잖아. 맞아.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용실 사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봤습니다. 사연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썰은 공포 썰입니다. 안녕.